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과거에 제가 작년에 작년 6월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7월 7일까지 5종목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직 못 움직인 종목이 한국전력, 그리고 마이너스 뭐 한 20%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있었더라? 기아차. 이거는 마이너스 10%에서 20% 될라나? 모르겠어요. 뭐 이 종목들 말고 나머지 종목들을 우리 회원분이 수익자랑 게시판에 이제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 자료로 사용을 하라고. 댓글에 자꾸 이제 과거의 추천주들이 뭐 손해를 봤니 어쩌니 뭐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올려주셨는데, 내가 그때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만큼 상승을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본질.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등락폭,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가격의 등락폭. 기업이 가치만 어느 정도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산출해서 가치보다 저평가가 있고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 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폭이 예를 들어서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3만원에 샀는데 이게 1만원까지 빠졌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0% 손실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5년 후에 이게 10만원 간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3만원에 사서 만원까지 모아서 이게 평균 단가를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에 맞추든 13,000원에 맞추든 17,000원에 맞추든 2만원부터 편입을 해서 뭐 만원까지 뭐 예를 들어서 12,000원에 편입을 해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구간에 팔면은 전부 다 수익인 거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미래 가치가 이렇게 지금 가치보다 몇 배 이상 상승해 있을 수 있는 종목, 그런 기업, 지금보다 기업의 가치가 몇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는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의 등락폭에 누가 뭐 이걸 추천을 했는데 지금 20% 갔니 30% 갔니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분들이야, 제가 공부를 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뭐 추천주를 들리고 그 종목으로 이제 그 기업으로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주식으로 운영을 해서 자산을 쌓아가는 거는, 우리 회원분들은 그 기본 개념부터 이제 리딩부터 포함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실시간 그 기업의 상황이라든가 그거를 추천 전화드리고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막 할 수가 없잖아. 원래는 이 6월 추천주를 매달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쓸데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매일 이제 내가 리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데, 우리 회원분들도 심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계속 투자를 끌어가지 못한다고요. 회원 탈퇴하고 뭐 하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하지 못하는 유튜브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하단 말이야. 스스로 이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실력이 되고 경험이 있고 한 분들은 이런 정보를 드리면 잘 받아먹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뭐 좋은 정보 주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분석 많이 해서 좋은 자료를 가져다 줘도 챙겨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 추천주 이런 것도 이제 중단을 한 거고, 사실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엄한 소리나 듣고 하기 싫어서 이제 안 하는 거죠. 무료 추천주 같은 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살펴봅시다. 자, 이걸 보면 진스님이라고 가입 전에 이제 생방송 열심히 막 들어오시고 해지던 분이에요.
뭐 아프리카 생방송 토요일날마다 해서 열심히 들어오시고 하던 분이 이제 저희 이제 가입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 진스님이 가입하기 전에 무료 추천주 수익률을 보면 KG 인시스가 지금 한 100% 돼 있죠. 그리고 YG 엔터는 이제 14%, 15%, 종군아동홀딩스는 이제 뭐 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자고 우리가 이게 나중에 결국은 100%, 200%, 300% 갈 거다라는 전제하에 봤을 때 KG 인시스는 바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평가 금액이 어때요? 낮죠? 28만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내릴 때마다 모았는데 이거밖에 못 모은 거야. 왜? 모으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비중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중 관리를. 이 비중 관리를 해서 모으게 되면 바닥에서 오래 기면 오래 길수록 좋아요. 왜? 하락폭은 어차피 제한이 돼 있어. 기업 가치라는 게 있어서 그 이상으로 빠지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빠져봐야 마이너스 30%에서 50%예요. 뭐 이제 기업이 막 계속 적자 보고 이제 망하려는 수준까지 가기 전에는 이 이상은 빠지기가 힘들다고. 위로는 근데 어때요? 수백 프로가 열려 있잖아. 그러면은 빠질 때마다 모아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국전력하고 기아차는 왜 안 올려줬었을까? 4월 6일 기준인데 이게 왜 4월 6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하고 기아차는 아직 플러스가 안 돌아섰으니까 아마 안 올려주셨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세 종목은 이제 보면 종군당홀딩스는 지금 8% 수익밖에 안 됐는데 뭐 보면은 손익, 미실현 손익, 그러니까 매도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손익을 보면 이 100% 수익 종목은 바로 움직여버리니까 한꺼번에 비중을 딱 실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작은데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됐죠. 그리고 매집을 했던 종목은 이제 움직이니까 수익이 이제 슬슬 시작되는 건데 매집 금액은 커져 있죠. 여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는 이제 일정금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자세하게 뭐 이야기하기도 싫고 알면은 뭐 되게 간단한 거지만 되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제 언급하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 영상들을 이제 찾아보시고, 이제 보면은 이제 진스님이 썼던 글을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수익 인증합니다. 커뮤니티 가입 전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음봉 때마다 한 주, 두 주씩 매수하였습니다. 멘토님 유튜브 동영상 무료 추천주 가지고 이상하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익 인증 자료를 올립니다. 멘토님께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모두 올립니다. 근데 모두 올린다 그러고 혹시 손실 종목은 또 이제 손실 종목 올리고 하면 이게 손실이 얼마냐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안 올리셨나봐요. 지금 한국전력이나 기아차는 아직 손실 중이겠죠? 이 종목은. 근데 이런 종목들도 어차피 가치평가 제대로 받고 뭐하고 하면 굉장한 저평가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돌아선다고. 그럼 이제 매준 물량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 이제 수익 확대되는 구간이 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다림이라는 거죠. 투자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쌀 때, 현재 가치보다 쌀 때는 아니면 미래 가치가 딱 전망이 됐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그거를 매집을 해서 이제 수익일 때 나눠 파는 거죠. 그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확대될수록 이제 그 가치 평가했을 때 현재 가치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나눠 파는 게 이게 투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스님 같은 경우는 평단이 보면 여기서 보면 11,900원이에요. 근데 추천드렸던 자리가 12,000원대 말이에요. 내려가면서 얼마 사지를 못했어. 이게 얼마 매집을 못한 거라고. 뭐 한 주, 두 주씩 샀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얼마야? 한 뭐 10번, 20번 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없는 거야 이제. 바로 튀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KG 이니시스도 이게 보면 진스님도 이거 100% 찍어놨지만 12,000원 추천한 자리에서도 지금 11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5,000원 꼭지 찍었으면 25,000원 보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5만원 가고 10만원 가고 하면은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 확대가 크게 되겠죠. 근데 바닥에서 매집 기간이 짧아 있어서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사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수익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적립계좌에서 운영하는 식이면 이제 수익 확대가 되고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매집을 하는 관점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을 했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중을 쪼개갖고 조금 샀는데 이게 100% 가버리면 이게 몇 푼이나 되겠어.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이 종목도 1개월, 2개월 빠지니까 막, 뭐 생방송라서도 개소리 막 찍찍 싸대고 막 한 사람도 겁나 많았다고. 덧글로도 무슨 뭐, 니가 12,000원에 추천했는데 뭐 얼마까지 빠졌네. 지금 손실이 얼마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100% 날라가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아무도 말이 없죠. 이게 언제 얘기가 나왔냐면 또 13,000원인가 14,000원 넘어가니까 지금 사도 되나요? 계속 물어봤어요. 살라면은 13,000원, 14,000원 할 때도 내가 계속 그랬거든. 12,000원, 11,000원까지 밀려주면 사고 아니면은 그냥 마는 거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마다 청산 포지션 봐라.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매직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면 어차피 수익 확대가 크게 안 돼. 한 방에 비중 빡 실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본 사람들은 어때요? 또 다른 종목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또 사서 한 방에 비중 빡 실어갖고 손실 중이면은 개고생한다고. 비중 관리가 애초에 안 돼 있으니까. 계좌 변동폭이 굉장히 커진다고요. 투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산을 어떻게 분할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수익률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투자는.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14,000원 넘어가면서부터 막 난리였죠. 처음에 12,000원 추천해갖고 11,000원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야 10% 내려가니까 야 그때 안 사길 잘했다 막 하다가 이제 14,000원 15,000원 넘어가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거 20,000원대까지 계속 물어봤어. 지금 사도 되냐고. 그럼 그러겠죠. 14,000원에 20,000원에 막 사도 되냐고 물어봤던 사람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만약 25,000원 와 있으면 아 그때 샀을 걸 하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런 건 투자가 아니라고요. 올라갈 때 따라잡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올라갈 때 14,000원 20,000원에 따라잡으면 이게 갑자기 여기서 쭉 빠져갖고 12,000원 11,000원에서 여기서 6개월 1년 기어버렸어.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사람들 또. 그때 따라잡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업 가치가 근데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판단을 했던 기업 가치가 주식에 입혀지는 기간이 한 달 만에 그게 입혀질 수도 있는 거고 미래 가치까지 땡겨와서 고평가 막 버블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저평가에서 오래 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과거에 이제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언급드리는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이건 어차피 내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여기에 데이터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말을 했던 그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거의 100%야 100%. 여기에서 했던 종목도 지금 다 튀어 있을 거야. 지금 아직 못 튀어 있는 종목도 몇 개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튀어 있고 100% 이상 가정으로 수두룩해요. 어떤 종목이 더 좋고 어떤 종목이 더 안 좋고 그건 그때 업황하고 시장 흐름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는 거품을 만들고 버블을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 수급을 쫓아서 하는 매매는 중수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매매가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걸 사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뭐 내일 상한가 가고 뭐 모레 상한가 갔다고 자랑 딱 하고 최대 수익률이 몇 프로까지 났다고 이런 찌질한 소리 하는 애들은 다 하수들이라고. 그거를 딱 알아야 돼요. 투자를 하면. 그게 딱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 뭐 이거 갑자기 20% 급등하고 30% 급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보니까 운영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 얻어 걸리면 그거 가지고 부각해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사람 모아서 한번 잘못되면 입 싹 다물고 어차피 들어왔다가 회원이라는 거는 가입비 주다가 계좌가 제대로 안 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는 거야. 내가 법적으로 하자인 짓거리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 여기저기 눈먼 사람들 투자가 뭐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뺏겨 먹으려고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영업활동을 한다 그러면 핫바지 취급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투자 문화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는 거죠. 가치 투자 다 말만 하지. 숫자 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가치 산출이라는 거를 보통 보면은 가치 투자니 뭐 말만 하는 사람들은 현재 가치 판단하는 건 되게 막 재무제표 막
뜯어보고 별로 먹고 막 세세하게 부채 비율이 어떻고 유보율이 뭐가 어떻게 돼갖고 어디까지 들어가서 겁나 공부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래 가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이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 이게. 미래 가치에 대한 걸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숫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가치는 숫자로 다 나와 있어. 전문가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미래 가치에 대한 정확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흐름, 정치 상황, 또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이제 연결고리,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입혀지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창의적으로 미래 가치를 분석을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요. 현재 가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투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저평가가 굉장히 확대된 것들만 해서 투자를 하게 돼서 확률적인 이점을 입히면 수익 같은 부분들이 이제 더딜 수는 있지만 확실한 숫자로 보여지는 수익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연에 뭐 5% 10%는 만들 수 있어요. 1년에 5% 10% 이렇게는. 근데 이제 이 미래 가치를 입히는 작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할 수 있는 투자가 돼야 100% 1000% 뭐 몇백 프로 뭐 이런 수익률이 1, 2년에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투자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야 돼요. 자, YG엔터입니다. 작년에 평단이 여기에요. 내가 추천했던 자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가버렸으면 버리는 거야. 내가 이거 추천할 때도 그랬어요. 내려올 자리가 어디까지냐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바로 튈 수도 있으니까 튀었다 눌릴 수도 있으니까 내려갈 때마다 모아라. 분명히 내려갈 때마다 모으라고 분명히 영상에서 내가 언급을 했다고. 좀 빠지니까 무슨 뭐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어. 카카오톡 오픈했더니 카톡으로 막 개쌍욕 애고 막 별로 미친놈들 되게 많더라고. JYP SM 가는데 YG만 멈춰있으니까 조바심이 나죠. JYP는 이렇게 내려갔더니 막 쭉쭉쭉쭉 날아가니까. SM도 우리도 뭐 편입을 했었지만 SM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편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시스템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무료 추천주는 YG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저런 미래 모멘텀이 SM보다 YG가 더 높다고 봐갖고 저는 YG를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주가 움직임은 훨씬 약했죠. JYP랑 뭐 SM이랑. 가치 평가를 해보면 YG가 제일 괜찮아요, 지금.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다. 이게 한 20% 30%까지 빠졌을 거야 아마. 이제 이게 추세 돌려갖고 5만원 넘어가고 6만원 넘어가고 하면 그런다고. 이제 또 그때 사도 되냐고. 진스님 평단 보면 이때까지 추가 매수가 계속 들어갔다는 거야. 평단이 여기잖아. 내가 추천한 자리가 여긴데.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내가 말한 대로 쫙 한 거라고. 계속 분할 매수하고 살짝 튀면은 좀 줄였다가 내려오면 또 사고 이거 했겠죠. 그렇게 해서 평단 맞춰놓고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냥 보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좀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사고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단이 여기라는 건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갈 때는 이 파동에서는 매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파동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 모여있지 않으면 저도 매도 안 하는 포지션이 맞다고 봐요. 왜?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그냥 바로 뻗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니까. 기술적인 흐름상. 자, JYP SM이 못 가는데 YG엔터를 사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투자 수익률 15%, 뭐 15% 20%밖에 안 돼. 지금 수익 구간이 15% 20%밖에 안 된다고. JYP SM은 예를 들어 50% 100% 움직였어. 그러면은 YG를 갖고 있으면 이게 투자 실패한 건가요? 이게 나중에는 어떤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그거에 대한 그걸 알 수 있나? 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이제 1등만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맨날 가는 말을 올라타야 된다. 뭐 보통 보면 투자 이론들이 가는 말을 올라타야 된다는 이론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다고, 가는 말은. 항상. 그러면은 올라타야 될 게 아니고 나눠 팔아야 될 때야. 저밸류를 받고 있을 때 사가지고 고밸류를 받고 있을 때 나눠 파는 게 투자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말은 좋지.
어느 정도 내려오면 기업 가치에 뭐 이상이 없어도 손절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고평가에 샀으니까 이 저평가까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 근데 저평가 구간에서 사면 마지막 밑으로 하단은 열려있단 말이에요. 빠져와야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겠구나 알아. 금융위기 같은 커다란 악재가 있으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럴 때는 더 쓸어 담아야 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하단으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지겠다는 게 나온다고 딱.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그냥 뭐 가는 말에 타서 당장 내일 오르길 바라고, 오늘 사서 내일, 다음 주, 무슨 뭐 다음 달 이렇게 하고 수익이 막 크게 나이길 바라고, 수익이 안 나면 막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했다 그러고. 도대체 주식 사갖고 가만히 갖고 있는데 고생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니 주식을 사서 이제 뭐 손실이 어느 정도 있다가 만약에 수익 구간으로 돌아왔으면 그동안 아이고 고생했어요 막 이런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증권방송 같은 거 보면. 내가 뭘 했어요 도대체? 주식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잖아. 근데 뭘 했는데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 마음고생했다는 거잖아요. 마음고생. 주식 투자하면서 마음고생했다는 거 아니야. 왜요 주식 투자? 이거 마음고생 하려면 왜 하냐고. 경력 막 5년 10년 됐다는 사람들이 그래. 주식 투자는 마음고생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 내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YG 엔터라는 이 기업이, YG 엔터테인먼트가 내가 나가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잘릴 확률보다 이 YG 엔터가 망할 확률은 적어요. 훨씬. 근데 YG 엔터 주식을 사가지고 왜 걱정을 해? 마음고생 안 할 수 있는 자리에 편입을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이게 고평가되어 있고 남들 막 뉴스에서 맨날 떠들고 할 때, 그럴 때 물려버리니까 마음고생을 하는 거죠. 1년, 2년, 5년, 10년 지나도 내가 샀던 자리가 안 와. 왜? 기업 가치는 10,000원인데 나는 10만원에 사. 기업 가치가 1만원인데 10만원에 산다고. 그럼 이게 1만원까지만 빠져주면 다행인데 이게 5,000원까지 빠져. 예를 들어서 저평가 확대됐죠. 남들은 다 살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남들은 5,000원에 사갖고 2만원 되면 300% 400% 수익 나는데 나는 어때요? 5,000원까지에서 계속 갖고 있어. 3만원 4만원 돼도 갖고 있어. 5,000원에서 3만원 4만원 되면 이제 몇 프로야? 5,000원에서 3만원 4만원 되면 거의 뭐 800% 700% 되잖아요. 근데 난 10만원이니까 3만원 4만원 되면 마이너스 60% 손실이잖아요. 5,000원일 때는 95% 손실인데. 이게 왜 그럴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정 가치라면. 근데 기업 가치가 1만원인데 10만원에 사. 그러면은 대충 이게 예를 들어 10만원에 샀으면 9만원이든 8만원이든 손절을 잡아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비싼 거 알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무슨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게 손절이야. 흔히들 얘기하는. 나는 왜 손절 안 해도 되냐는 이야기를 하냐면, 비중 관리 되어 있고 종목 나눠져 있고 다 가치평가가 80% 이상은 다 가치평가가 돼 있는 기업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기업들 중에 80% 이상은 다 가치평가가 돼 있는 기업이라고. 그럼 기업 가치에 이상 없고. 근데 뭐 하려고 손절을 해요?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커뮤니티에서는 가끔 막 잘라내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왜 잘라낼까요? 현금을 좀 더 빨리 돌리려고 잘라내는 거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난 리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자들은 묻어놓고 냅둬도 된다고. 비중 관리만 되어 있고 적정 가치보다 딱 분석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게 적정 가치보다 미달이야. 이게 먹을 폭이 훨씬 많아. 그러면은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수익 날 때까지. 수익 나기 시작하면 나눠 팔면 되고. 그 간단한 게 투자하는데 되게 어려워하죠. 왜? 그 시간이라는, 기다림이라는 거, 이런 걸 못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 되게 급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투자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더 못 사는 거야. 이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서민들은 투자를 못 하니까. 기다리질 못해. 내가 그걸 딱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돼.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내가 기다림이라든가 마인드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경험이 어느 정도 입혀지기 전까지는 1년, 2년 난 수익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수익이 나겠지. 막 당장의 수익에 따라서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나요. 그러지 않기가 처음 초보자들은 혼자 하기는 되게 어렵죠. 아는 게 없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자, 종군당 홀딩스예요. 자,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였고 이제 진스님 평단이 여기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피드백 영상에 중간에 피드백 영상들 올리면 거기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대충 10만원 넘어가면 정리해라. 가져갈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 잡아가면 된다. 이제 뭐 14만원, 20만원 돌파해서 이제 거품도 만들 수 있지만 이제 바이오 움직였으니까 제약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도 거품을 만들 수 있는데 적정 가치는 10만원 넘어가면은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적정 가치. 근데 뭐 파이프라인이니 뭐니 해갖고 막 제약주 바이오주들은 되도 않는 소리들 막 하는데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 미래에 무슨 뭐 신약이며 무슨 뭐 파이프라인이 뭐 몇 개가 돼가지고 이거를 뭐 이걸로 뭐 잠정 가치가 얼마니 다 내가 생각했을 땐 개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제가 딱 판단을 했을 때 현재 가치는 한 10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일단 제약주들 중에 하나 편입해보려고 하는데 적정 가치가 되게 싸. 적정 가치가. 대충 내가 생각했던 적정 가치가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 넘어가면 이제 버블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차트 모양으로 보면 한 20만원도 넘어갈 수도 있어. 14만원 돌파 시작하면. 아니면은 이제 뭐 14만원 가기 전에 11만원, 12만원에 걸려갖고 쭉 빠져갖고 이제 막 저평가 확대해놓고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의 단기적인 파동이라는 건 모르는 건데, 응?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그때 왜 비중 관리를 왜 이렇게 뒀어요? 종군당 홀딩스는 제약이죠. YG는 뭐예요? 엔터. 그리고 아까 KG 이니시스는 뭐예요? 핀테크. 무슨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내 기아차 뭐 이거 줬던 건 뭐야? 자동차. 자동차는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뭐 전기차, 수소차. 이 모멘텀의 가장 확실한 섹터는 뭐예요?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가장 확실한 건 뭐야? 뭐 전기차 2차전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보다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 수요는 늘어나겠다. 그럼 완성차, 장기 투자할 땐 괜찮다고. 그리고 줬던 게 뭐야?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뭐예요? 방어주, 에너지, 태양광 기업도 되고, 한국전력은 태양광 기업도 되고, 지력, 수력, 원자력, 거기다가 한국에 있는 에너지 유통주죠. 유일한 에너지 유통주야. 유일한. 아무 자리에서나 준 게 아니라고. 다 보고 기업 가치랑 분석해보고 기술적 자리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추천해가지고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된다. 요거 하나 잘못되면 어때? 여기에서 해주겠지. 요거 뭐 한 개, 두 개 잘못되면 어때? 여기서 해주겠지. 다 같이 무너지는 경우는 뭐 금융위기 같은 뭐 전쟁, 뭐 4차 대전 그런 거 말고는 뭐 없겠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봐도 일단 하나 튄 거 나오잖아. KG. 나머지들도 이제 바닥 잡고 움직이면 또 튀는 것들이 여기서 한두 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천천히 나올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고. 투자를 하면서 시간에 너무 집착을 하면 절대 올바른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요. IT 닷컴 버블 때 가장 소외됐던 가치 투자자고 현인이었어요. 닷컴 버블 때 워렌 버핏만 병신이라 그랬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왜? IT만 가는데 고평가라고 워렌 버핏은 IT 기업들은 사지를 안 해. 그러니까 워렌 버핏 보고 다 마보라 그러는 거야. IT 닷컴 버블 때 수익을 크게 확대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있는 돈을 다 때려박다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질 때 다 죽어버렸다고. 근데 기존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딱 명확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투자했던 워렌 버핏은 어때요?
지금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잖아요. 이미 과거 데이터로도 검증이 돼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우리는 워렌 버핏보다 더 좋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 워렌 버핏이 오픈해놨던 그런 것들은 투자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기업 가치를 살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 사람인데, 거기에서 더 좋은 방향의 다른 투자 패턴을, 시스템을 워렌 버핏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창의적으로 더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고.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 가치평가라는 걸 만든 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라면, 워렌 버핏의 뭐 스승이라 그러죠. 벤자민 그레이엄인가 뭔가. 그러니까 그때는 닷컴 버블 때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그냥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워렌 버핏한테. 그때 세월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다 칭송하잖아. 왜? 닷컴 버블 때 다 망했는데 워렌 버핏만 살아있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멍청이가 지금은 현인이 된 거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읽는 사람들은 지금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비난과 이상한 비방과 그런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미래의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현인으로 인정을 해주죠. 결국은 내가 옳았다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진짜 현인이 맞지. 당장의 수익률에 이제 연연해야 이제 회원들이 모여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 돈벌이가 좋아지죠. 왜? 마케팅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몇 명이나 돼요. 국민이 6천만이야. 6천만 명 중에 한 1000명, 2000명만 어떻게 잘 꼬시면 내 평생 노후 준비가 돼. 1000명, 2000명만 잘 꼬셔갖고 1000명 중에 한 10명만 수입 보고 나머지 990명은 다 망해도 나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꼬시는 게 중요하니까 전부 보여지는 수익률 갖고 홍보활동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에서 100%, 뭐 300% 이렇게 수익 봤다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루 만에 15%, 하루 만에 30%, 뭐 일주일 만에 뭐 200%, 이런 수익을 어떻게 하다 하나 얻어 걸리면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벌떼같이 달라들죠. 당장 곱하기를 해보거든. 야, 일주일에 200%래. 나 지금 1억 있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1억이 그냥 생기네. 간단하게. 여론이 이제 막 착각하고 환상에 빠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자산을 그렇게 불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영업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뭐 하려고 피곤하게 그런 거래. 그리고 남들한테 나눠주려고, 자기가 가진 정보를 나눠주려고 한다 그래도 그런 수익률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감춰야 돼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왜? 알려주는 순간 없어져 버리니까.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되는 순간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술이나 기법적인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말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오픈이 되면 더 이상 효용 가치가 크게 줄어들거나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일주일에 뭐 자산을 계속 더블로 불릴 수 있다 그러면 5년만 노력하면 전 세계는 99%의 부는 나한테 다 올 수 있을 텐데, 나 혼자만 잘 살고 전 세계 60억 인구면 59억 9천만은 다 내 휘하에 둘 수 있다고. 그걸 포기한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걸 보고 거기에서 해갖고 현혹돼가지고 자산 다 깨먹고 그 사람 욕하고. 뭘 욕을 해. 내가 거기 당했는데.
그 사람은 마케팅을 잘하고 홍보를 잘한 거지. 내가 바보 멍청인 거지. 스스로를 비난해야지 뭘 욕을 해. 그래서 항상 증권맨들, 한국의 전문가들 항상 사기꾼 소리만 듣는 거죠.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진짜 투자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야 돼요. 많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돼. 그런 홍보가 먹히지도 않아야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좋아져야,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합법적인 사기를 치면서 돈벌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다단계가 성행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단계라 그래갖고. 이게 성행할 때, 과거에 이게 이제 사기로 성행할 때, 이게 위험하다는 소리보다 주변에서 다 대박난다는 소리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머리 좀 있는 애들은 야, 이거 어떻게 잘 만들어갖고, 누구 눈탱이 좀 쳐보자. 응? 이게 확산되고 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단계 소리만 들으면 일단 기피하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하면 망한다. 뭐 기둥뿌리 뽑아먹는다. 다 이게 이것처럼 이렇게 된 거야. 다단계 이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데. 정말 이건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자체가 정말 그릇이 작은 거지.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혁신적인 것들이라고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사기를 치는 그 자료 같은 경우는 되게 혁신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식에서 우리가 매집을 하고 자산을 돌리고 이 자체가 전부 자전거래입니다. 내 계좌에서 내가 팔고 이게 아니고 이거를 자전거래로 확대를 해서 보자고요. 내가 파는 걸 누군가 사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자전거래 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돌고 자전거래가 되는 거잖아. 거기에 외국인들까지 껴가지고 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니까 다 버리고 할 수가 있어요. 다 팔 수가 있는데 어때요? 외국인들이 이 자전거래를 엄청나게 하죠. 회사 지분을 50%까지 확대했다가 30%까지 줄였다가 막 50%까지 확대했다 막 이러잖아. 이게 자전거래지 뭐야. 주식 투자는 자전거래라는 게 자체적으로 자전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이게 법에 걸리는 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주가를 뭐 가치에 뭐 연동하지 않고 그냥 막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계좌 뭐 2개 파놓고 네가 사는 거 얘가 받고 얘가 사는 거 얘가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이상급등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금융위에서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깜빵도 보내고 벌금도 때리고. 근데 진짜 이거 하는 애들이 뭐 얼마나 잡혀갈 것 같아. 다 계좌 해외로 돌려놓고 이미 지는 다 해외 나가갖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뭐 바지 사장들이나 잡혀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테마주나 세력주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바지 사장 구해지면 또 하고 바지 사장 구해지면 또 하고 하는 놈들이 계속 해먹는 거라고. 되도 않는 막 상패 종목 이런 것들 갖고 막 돌려갖고 막 갑자기 막 연상 만들고 뭐하고 한 다음에 한꺼번에 그걸 설거지라 그러죠. 한꺼번에 망가뜨려서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런데 맨날 당하고.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모르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남들보다 고수익을 거두고 내 자산을 키우고 싶으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지.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오기만 바란다고.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당장의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분화방처럼 달라들면 결국 끝은 좋을 수가 없죠. 우리 커뮤니티는 이제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걸 쉬다가 굉장히 오래 쉬다 왔기 때문에 템포를 익히고 시장 흐름을 읽고 경제 상황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도 내가 원래 운영하던 거랑 많이 다르게 리딩을 하는 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보여진 거죠. 시스템 운영을 하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정하는 기간이 거쳐진 거야. 1년 동안. 시행착오가 수많게 있었고 놓친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고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친 기회가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면서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뭐하고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계좌가 빵꾸 났어요? 아니잖아. 자,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보완된 시스템을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시스템을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다듬어 갈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교하게 다듬어주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할수록 수익률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안전성은 더 확보가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 이제 어떤 게 진짜 투자하고 어떤 게 옳은지 시장이 다 증명을 해주고 이제 세월이 다 증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결국은 투자라는 거는 손실 확률을 줄이고 수익 확률을 높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매매 관점에서는. 근데 투자에서는 무조건 복리 시스템이 입혀야 된다. 복리가. 투자는 복리가 입혀져야 된다. 그래야 투자율이 굉장히 빨리 늘어지는 건데 복리는 입혀지려면 2, 3년 걸린다. 우리가 조금씩은 계속 입혀진단 말이에요. 계좌에 계속 입혀져. 조금씩 계속 입혀지는 거야. 하루에 요만큼씩, 일주일에 뭐 요만큼씩, 손가락 한 마디만큼, 한 달에 뭐 손가락 두 마디, 세 마디만큼 이렇게 복리가 계좌에 조금씩 입혀진단 말이에요. 복리가. 그러다가 눈에 보이게끔 되려 그러면 이게 한 1년에서 3년이 걸려요. 이 복리가 내 계좌에 눈에 보이게 입혀지려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알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금이 수익을 쌓아야 되니까 처음에 수익금이 쌓여야 하잖아. 그래야 그 수익이 또 수익을 쌓고 이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복리잖아. 그러려면 처음에 수익금을 쌓는 시기가 1, 2년. 그리고 나서 수익금이 또 수익을 확대해주는 시기가 이제 나머지부터 쭉. 그럼 복리가 시작되려면 계좌도 더블. 종목도 더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100% 수익은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마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죠. 진짜 무슨 되도 않는 쓰레기 종목들 아니면 막 일주일 만에 막 이렇게 100% 수익은 잘 안 나와요. 정말 운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나올 수도 있는데 일주일 만에 100%가 나온다는 거는 언제 움직일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사놓고 일주일 만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내일부터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사서 한 달, 세 달, 뭐 1년 있다가부터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움직일지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은 기간을 정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상 수익은 그러니까 복리가 입혀지는 수익은 기간을 정해주면 안 된다. 복리가 입혀지려면 1년에서 3년이 걸린다. 투자는 복리가 입혀져야 된다. 그래야 투자다. 어떻게 좀 요점을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중구난방으로 뭐 이제 알아서 이제 걸러 들어야 돼. 방법이 없어.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였을까? 이거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데이터로 이미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계속 빠질 때마다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기아차하고 한국전력도 지금 손실 중이라 그래도 같이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죠. 같이 올려줬으면 뭐 좋았을 텐데 수익 중인 종목들만 올려주신 것 같아요. 5종목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진스님은. 그래서 투자의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공부가 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매매나 투자 시작은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근데 그걸 절대 못 한다고. 당장 사서 막 수익 보는 거 보이고 하면 나도 사고 싶지.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깨지고 뭐고 다 상관이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은 무조건 근데 필수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 투자를 시작을 해서 한번 깨먹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일단 자산을 지키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라는 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좀 뭐 부족한 게 많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중 부탁드릴게요.